자, 아까 이제 래퍼 클래스들이 가지고 있는 유용한 메소드들, 이제 파스 인트라든지 더블 래퍼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파스 더블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제 쓰는 거는 설명 다 했고요. 여기서 이제 자동 박싱하고 언박싱 쪽을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기본 타입을 그에 대응하는 인트면은 인티저, 더블이면 더블, 그다음에 캐릭터면 캐릭터 이렇게 기본 타입을 그에 대응하는 래퍼 클래스로 그 자동으로 컴파일러가 변환해주는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자동 박싱이라고 그랬고, 혹은 래퍼 클래스를 그에 대응하는 기본 타입으로 변환하는 건 이제 언박싱. 보통 이제 자동 언박싱인데 이 자동은 보통 뺍니다. 그냥 언박싱으로 합니다. 그래갖고 자바 컴파일러에서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타입 변환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이건 기본 타입의 캐릭터 타입이죠. 그리고 이거는 캐릭터 타입에 대응하는 래퍼 타입이죠. 래퍼 클래스 타입이죠. 그래서 요거를 이런 여기다 이제 저장을 하려면 요거 ch는 객체 타입이죠. 캐릭터 래퍼 클래스 타입이고 요거는 기본 타입인데, 이렇게 기본 타입을 래퍼 클래스로 이제 저장할 경우 타입이 안 맞지만 이런 경우 이제 자동으로 컴파일러가 변환해 주는, 이게 자동 박싱에 해당하는 거죠. 자동 박싱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 컴파일러가 자동 박싱을 하는 경우는 여러분들 대충 이제 예측은 하겠지만, 래퍼 클래스의 객체를 매개 변수로 요구하는, 래퍼 클래스가 이제 객체 타입의 넘버에 해당하는 그것을 매개 변수로 요구하는 메소드가 있는데, 그런 메소드한테 매개 변수로서 기본 타입을 넘겨주면, 원래는 객체 타입이 넘어와야 되는데 기본 타입을 넘기면 맞질 않지만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래퍼 클래스로 변환해가지고, 즉 자동 박싱을 해서 처리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또 대응하는 래퍼 클래스의 참조 변수로 기본 타입의 값을 할당할 때, 이때는 기본 타입 원래는 래퍼 클래스 타입의 객체 타입이 첫 할당돼야 되는데 기본 타입을 할당하게 되면 위에 같은 케이스예요. 이런 경우 이제 기본 타입을 그 래퍼 클래스 타입으로 변환해주는 자동 박싱이 일어납니다. 이런 경우. 예를 들자면은 이 sum even, 짝수를 더하는 메소드인데 짝수들만 골라서, 근데 요거는 이제 리스트 인티저 타입, 요거 이제 컬렉션입니다. 제너릭 클래스라고 그러는데 보통 이제 그래서 컬렉션 타입인데, 요거는 요 무슨 뜻이냐면 인티저 객체들을 순서대로 모아놓은 집단이란 뜻이에요. 순서대로 모아놓은 집단이기 때문에 리스트죠. 그래서 요거 이제 리스트, 요거 이제 꺽쇠 표시는 나중에 이제 제너릭 타입에서 배우는데, 인티저 객체들을 모아놓은, 순서대로 모아놓은 거죠. 그래서 리스트예요. 그러면 리스트 더블 하면은 더블 타입, 더블 래퍼 클래스의 객체들을 순서대로 모아놓은 집단이에요. 그게 이제 요거를 이제 제너릭 타입을 표현한 컬렉션인데, 리스트 컬렉션이라고 하는데 이제 나중에 배울 겁니다. 자, 이런 거를 매개 변수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런 타입을 매개 변수로 다 받아들여야 되는데, 보세요. sum은 이제 제로 갖고 for integer I ls 이래놨죠. 이 ls는 인티저 객체들을 순서대로 모아놓은 배열과 비슷한 거예요. 그런 집단인데 그 집단에서 이제 for each 문이죠. 이게 각 하나의 원소는 인티저 객체가 됩니다. 그래서 인티저 객체 타입에, 각각의 인티저 객체 타입에 대해서 요 문을 수행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 인티저 객체 타입 i가 2로 나누어서 2로 나누어서 제로냐, 나머지가 제로면은 썸에다가 썸은 sum 플러스 i 해서, 이 썸은 인티저 타입이죠. 얘는 객체 타입입니다. 이제 이게 섞여서 더할 때 이럴 경우 이제 그 썸 타입, 이런 그 i 타입 같은 게 이제 2로 나누어 이라고 할 때 이제 이 객체 타입 기본 타입 데이터들, 즉 썸을, 이런 거를 자동으로 이제 객체 타입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리턴 썸을 해버리면, 그래서 그 결과는 이제 말하자면 기본 타입이 나오는 거죠. 기본 타입으로서 리턴해 주는 거죠. 근데 이건 객체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자동 박싱은
그 인티저 값을 가지고 2로 나누는, 요건 객체 타입이고 요거는 그 기본 타입이죠. 요거에서는 이제 2라는 거를 자동 타입으로, 자동 이제 객체 타입으로 변환을 해가지고 이제 나눗셈을 합니다. 알아서 자기들이. 그래서 이 썸은 썸 플러스 I에서 이럴 경우에 변환을 자동으로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예를 하나, 언박싱 같은 것도 예를 들어 보면은, 여기서 이제 클래스 언박싱을 한번 예를 들어 보는 건데, 여기서 이제 그 인티저 객체를 이제 생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티저 객체의 생성자를 불러서 -8이라는 기본 타입을 가지고 있는 인티저 객체를 하나 i를 생성했죠. 그러니까 i는 인티저 객체 타입입니다. 그래서 그 absolute method, absolute value라는, 여기 absolute value라는 이제 메소드인데, 얘는 기본 타입을 매개 변수로 요구하고 있죠. 기본 타입을 요구하고 있는데, 여기서 들어간 i는 래퍼 클래스 타입이에요. 인티저 객체 타입입니다. 얘는 기본 타입을 요구하고 있는데 객체 타입이 들어갔기 때문에 얘는 자동으로 그 컴파일러가 인티저 객체 타입 i를 그 기본 데이터 타입으로 변환을 해가지고 여기서 계산을 해가지고 그 i가 0보다 작으면, 그게 true면 마이너스를 붙이고, 그러면 플러스가 되겠죠. 이게 0 이상이면 그냥 그대로. 이게 이제 절대값 구하는 거겠죠. 그걸 리턴해 주라는. 그래서 요게 이제 자동 언박싱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absolute value를 찍어주면은 그 여기서 absolute value는 -8은 8이다 하고 찍어줄 거고, 요거 아까 이제 더블 타입의 래퍼 클래스 타입들의 객체들을 순서대로 모아놓은 거라고 그랬죠. 그런 집단 이제 참조 변수를 L로 잡고 new하고 array list, 요것도 이제 나중에 컬렉션 제너릭 타입으로 된 컬렉션, 요게 이제 생성자입니다. 요런 거를 리스트 타입을 생성해 주는. 그래서 요런 객체, 그래서 요거는 리스트 더블하면 이런 거라 보면 돼요. 여기 이제 리스트라는 객체가 있는데, 여기 이 속에 보면은 더블 타입의 객체들이 순서대로 모아 있는 거예요. 순서를 가지고 모아 있는. 이게 다 더블 타입의 객체들입니다. 객체, 더블. 그 객체들의 모임이 이제 리스트 컬렉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럴 경우 요 리스트 요 타입의 컬렉션이 가지고 있는 메소드가 add라는 메소드가 있어요. 그 add는 요 3.141416을 이제 그 리스트에다 추가해 주라 이런 뜻인데, 3.1416은 기본 타입이죠. 기본 타입인데 이거를 요 속에 추가해 주라는 얘기니까 기본 타입은 이 속에 못 들어갑니다. 이 속에는 그 더블 타입의 객체, 그 래퍼 클래스 타입의 객체들에 들어가기 때문에 3.1416을 말하자면 그 더블 객체 타입으로 변환해서 여기다 추가해 줘요. 그러니까 이것도 언박싱이 되겠죠. 박싱이 되겠네. 기본 타입을 그 래퍼 클래스로 바꾸니까 이거는 자동 박싱이 되겠죠. 요 공간이 언박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그래서 더블, 또 요건 기본 타입의 파이라는 거죠. pi. 거기다가 ld 그 리스트 타입에 get 하면 0번째 객체를 얻어오라는 거예요. 그럼 0번째 들어온 0번째 순서대로 있기 때문에 배열과 비슷하다고 그랬어요. 0번째 더블 객체를 얻어라면, 이건 요거는 객체 타입을 리턴해 줍니다, 사실. 근데 요거를 기본 타입에다 저장하는 거죠. 그래서 요럴 때 더블 타입으로 받은 객체를 자동으로 이 기본 타입으로 변환을 합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언박싱이 되겠죠. 자동으로 언박싱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 있는 거는, 여기는 자동 박싱이고 요건 이제 자동 언박싱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넘버 클래스에 대해서 대충 다뤄봤고, 래퍼 클래스, 넘버 클래스 다뤄봤고, 그 다음에 이제 매스 클래스가 있는데, 요 매스 클래스는 여러분들 뭐 별거 아니에요. 고급의 수학 연산을 위한 메소드하고 상수들을 쫙 모아놓은 겁니다. 그런 클래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수식, 뭐 사인, 코사인, 뭐 로그, 익스포넨셜, 지수 이런 것들을 구하고자 할 때는 매스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들을 이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근데 특징이 뭐냐면 매스 클래스의 모든 메소드는 정적, 스태틱으로 선언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매스 클래스에 있는 어떤 메소드를 쓰고자 할 때는 매스 클래스를 가지고 new 매스 해가지고 매스 클래스 객체를 생성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매 클래스 이름만 가지고 이렇게 클래스 이름 점 하고 코사인 하고 각도 주어주면은 코사인 값을 구하낸다는 얘기죠.
그 이렇게 수식을 쓸 때마다 일일이 그 객체 생성하는 게 불편하니까 다 스태틱으로 선언, 정적으로 선언해 가지고 그 클래스 이름만 가지고 그 메소드를 호출해서 쓸 수 있도록 그 다 정적 스태틱을 붙여놨습니다. 고기 메소드는. 그리고 또한 이 메스 클래스에는 이 자연 두 개의 중요한 상수를 또 포함하고 있는데 그 e 값, 자연 로그 자연 상수 e 값하고 그래서 이거 e를 액세스하고자 할 때는 여기 mass.점 대문자 e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이게 상수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원주율 파이죠. 이것도 가지고 있어요. 상수로. 그래서 원주율은 pi 이걸로 갖고 있는데 그걸 액세스하고자 할 때는 mass.pi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뭐 new 해가지고 mass 해가지고 꼭 생성 객체 만들 필요는 없어요. 다 정적이 돼. 이 mass 클래스가 보면 40여 개 이상의 정적 메소드를 가지고 있어요. 한번 자 그거는 그 기타 어떤 것들이 있냐는 거는 그 수학 함수들은 그 교과서를 참조해 주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할 게 이제 그 enum 타입이라는 건데 enumeration 타입. 여러분들 이제 C에서도 enum 타입이 있었는데 자바에서 enum 타입은 기본적으로 나중에 비하하겠지만 클래스예요. 클래스라는 걸 안 붙이면서도 클래스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게 인터페이스하고 퍼블릭 인터페이스 그다음에 enum이라는 게 있어요. 요 두 가지가 그 클래스라는 말을 쓰진 않지만 클래스와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enum 타입의 이제 그래서 얘는 하나의 타입이 될 수 있어요. 클래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enum 타입은 그 뭐냐면 보통 이제 변수를 enum 타입의 변수는 미리 정의된 상수들의 집합, 미리 정해진 어떤 상수들을 집합을 해놓고 거기다가 그 특별한 참조용 데이터 타입을 그 선언하고자 할 때, 할당해주고자 할 때 enum 타입을 자주 써요. 그래서 반드시 enum 타입의 변수는 그 enum 타입 그 미리 그 enum 타입 클래스 속에 들어있는 상수 중에 하나와 반드시 일치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public enum day 이래놓고 Sunday, Monday, Tuesday 해갖고 7개 우리가 요일을 딱 모아놓고 그거를 enum 타입의 day라는 이름을 가진 그 enum 타입의 클래스로 정의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나중에 이제 이걸 쓸 겁니다. 그래서 이 enum 선언하는 건 그래서 enum 타입의 클래스를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그 클래스란 이름은 이렇게 퍼블릭 클래스 이렇게 안 붙여도 퍼블릭 enum 하면 아 이거 클래스구나 라고 생각을 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나중에 또 하나 그런 게 인터페이스가 있다고 그러죠. 퍼블릭 인터페이스 그 이름 붙이면은 그것도 클래스구나 타입이라니 그것도 하나의 타입이다. 그래서 클래스이기 때문에 타입을 줄 타입하고 하나의 타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enum 클래스는 이런 상수뿐만 아니라 필드 상수로서 이런 필드를 들어갈 뿐만 아니라 메소드도 포함할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는 필드 이런 상수들만 가지고 있지만 그 메소드도 포함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이건 이제 상수가 보통 선언되는 거지만 또 상수 아닌 변수로서 필드들도 포함할 수 있고 메소드들도 포함할 수 있어요. 그리고 enum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할 때 enum 클래스의 객체는 그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여러분이 new 해가지고 안 해도 자동으로 생성이 돼요. enum 타입은. 그리고 그렇게 생성할 때 또 자동 생성되면서 몇 가지 메소드를 추가해서 집어넣어줘요. 그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게 이 values라는 메소드가 있어요. 그 다음에 ordinary라는 메소드가 있는데 그 values라는 메소드는 뭐냐면 enum 클래스 속에 정의된 모든 상수들을 순서대로 해서 리스트 형태로 만들어서 딱 구조화시킨 배열, 그 포함하는 배열을 리턴해주는 메소드예요. 이거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 values라는 메소드, 이거 자주 쓰는 메소드예요. 그래갖고 이 enum의 모든 값을 선언된 순서대로 포함하는 배열을 리턴해주는 그 메소드다. 그래서 필요할 땐 이 values라는 메소드를 그냥 쓰면 됩니다. 자동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여러 그 속에 그 다음에 이 ordinary라는 메소드가 있는데 ordinary라는 메소드를 쓰게 되면 그 상수가 몇 번째 ordinary에다가 상수를 집어넣으면 그게 몇 번째 상수인지를 알려줘요. ordinary 해가지고 Tuesday 하고 집어넣어주면 그 두 번째다. 012 해가지고 그 2라는 수를 리턴해준다. 기타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요 중요한 게 주로 이제 values라는 메소드가 잘 많이 쓰는 겁니다. 배열로
그 enum 클래스가 선언된 상수들을 쫙 배열로서 리턴 받아야 될 필요가 가끔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모든 enum 클래스는 implicitly 묵시적으로 java.lang.enum 이라는 클래스로부터 상속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을 받으면서 values라든지 ordinary라든지 이런 메소드를 따라 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enum 클래스를 선언할 때는 어떤 다른 것도 상속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자동으로 상속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뭐 public enum, day, 뭐 extends 이런 게 쓰면 안 돼요. 이미 enum을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상속을 못 받습니다. 상속은 한 개밖에 못 받는다고 그랬죠. 자, 그다음에 enum에 선언된 상수는 그 속성을 가질 수 있어요. 그 상수가 이제 뭐를 의미하는 거냐에 따라서 속성을 부여해 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 속성은 소괄호를 가지고 각자의 속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예에서 볼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상수를 항상 제일 먼저 선언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필드나 메소드를 선언해라. 필요할 때는. 그래서 필드나 메소드가 이제 상수와 같이 선언될 때 상수들을 먼저 선언 쫙 했으면 그 상수들을 하고 이제 필드나 메소드를 구분해주기 위해서 상수들 끝에 이 세미콜론으로 붙여줘야 돼. 세미콜론을 붙여줘야 된다. 그래서 그 이렇게 이제 얘네들은 그 필드나 메소드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안 붙어 있어요. 그러나 이제 이렇게 상수들을 선언해주고 그 뒤에 이제 필드나 메소드를 선언하려면 이제 더 추가하려면 여기다가는 이제 세미콜론을 붙여줘야 된다. 네, 그거 몇 가지 중요한 걸 알아두시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그 요 아까 요 enum 클래스에서 요 객체를 생성할 때 자동으로 몇 가지를 그 객체를 생성할 때 자동으로 몇 가지 메소드를 추가하는데 요 values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요 values가 이제 그 상수들을 순서대로 포함하는 배열이라는데 그 상수들을 순서대로 포함할 때 요 상수 객체를 만들어 줍니다. 요 하나하나의 상수가 다 객체예요. 요걸 생성하게 되면 예를 들어 Sunday 하면 Sunday가 객체고 Monday도 객체, Tuesday 객체, Wednesday 객체 이렇게 해서 객체가 된다는 얘기죠. 그거를 이제 좀 중요하시고 요 예를 한번 살펴봅시다. 요 public enum하고 planet, 이 planet 혹성이죠. 우리가 이제 폭성은 이제 그 머큐리, 수성, 그다음 비너스, 금성, 그다음에 어스, 마스, 주피터, 세턴스, 우라너스, 그다음에 넵튠 해가지고 수금지화, 목토, 천, 해왕성까지 있죠. 명왕성은 여기 안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자, 근데 이제 요 상수를 선언할 때, 상수들을 선언할 때, 그 상수의 의미를 상수에다가 어떤 속성을 부여할 수가 있어요. 속성을 부여할 때 이렇게 소괄호를 쳐서 매개변수처럼 이렇게 적어준다고 그랬죠. 이게 뭐냐면 요 머큐리의 질량과 반지름이에요. 그러니까 요 수성의 질량은 3.303 곱하기 10의 23승 킬로그램이에요. 그리고 반지름은 2.4397 곱하기 10의 6승 킬로미터. 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질량은 킬로그램으로 나타내고 반지름은 이제 미터로 해가지고 질량과 반지름을 속성으로 이렇게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가 이게 썬데이 만들 때 썬데이 해가지고 뭐 이게 뭐 1, 뭐 이래주면 이게 이제 첫 번째, 뭐 이제 이런 1이 첫 번째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넣을 수 있다는 얘기, 속성을. 근데 뭐 굳이 여기서 필요할 게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안 집어넣었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속성을 반지름, 질량과 반지름을 속성으로 해서 쫙 다 집어넣고, 그다음에 이제 필드하고 메소드가 선언되죠. 그러니까 여기 요 세미콜론을 끝냈죠. 상수들을 쫙 집어넣어주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필드 선언해 주면서 매스라는 필드, 레디어스라는 필드. 요건 킬로그램이고 그 미터다. 그리고 이제 생성자. 요 생성자를 구동시키면서 이제 객체를 만들어냅니다. 객체를 만들어내는데 그 플래닛이라는 걸 만들면서 질량과 반지름을 가지고 이제 생성할 때 요 속성이 이렇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 속성을 가지고 만들어내게 됩니다. 속성을 주게 되면은 그래서 객체 만들 때 속성을 주게 되면 생성자에서 반드시 속성을 그 집어넣어서 생성자에서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매개 변수로 집어넣어주는 질량과 반지름을 각각 그 필드로 잡아준 거기에다가
집어넣어 주는 거죠. 요 디스라는 거는 요 객체의 질량, 매스, 그래서 요 매스를 가르치고, 요 매스는 요 매개 변수를 주어있는 매스를 가르쳐요. 요 디스나 요 디스라는 게 이제 뭐를 의미하는가는 좀 다음 장에서 아마 객체를 배우면서 좀 설명을 할 겁니다. 추후에. 그러니까 요 디스라는 거는 요 디스가 포함된 요 생성자를 가지고 있는 클래스의 객체, 그거의 그 매스다. 그러니까 요건 요 매스를 가르쳐요. 왜냐하면 요 매스와 요 매스가 같기 때문에 그거를 구별해주고, 요걸 디스를 안 붙이면 요 매스는 요 매개 변수 매스가 되기 때문에 그 매스에다 매스를 집어넣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요 필드 선언한 매스에다가 요 매개 변수 매크로 주어지는 값을 집어넣어라, 저장해라, 할당해라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매개 변수로 주어지는 반지름을 요 필드의 레디어스에다 집어넣어주라 하면서 질량과 반지름을 가지고 그 이제 객체를 생성하는데, 요게 이제 머큐리 객체, 비너스 객체 이렇게 다 생성하게 됩니다. 이걸 가지고 자, 그리고 이제 매스라는 메소드를 가지고 또 레디어스라는 메소드를 가지고, 그 매스라는 메소드는 질량이 얼마냐는 건 하려면 그 매스 값, 요 필드 값을 리턴해 주면 되고, 레디어스는 얼마다라는 걸 리턴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중력 상수라는 게 이제 G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6.673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 이란 값이에요. 요건 제가 이제 물리학에서 하는 건 잘 모릅니다. 근데 이제 요렇게 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surface gravity에서 표면 중력인데, 그 지표면에서의 그 중력, 그걸 구하는 거는 그 중력 상수 곱하기 질량 나누기 반지름의 제곱, 이렇게 구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값을 리턴해주고 서피스 그래비티를 구할 때, 그 다음에 그걸 알면 이제 지표면에서 무게는 어떻게 구하냐, 서피스 웨이트. 서피스 웨이트는 그 질량을 집어넣어주면 그 질량 곱하기 서피스 그래비티를 구해서 곱해주면은 질량가, 무게가 나옵니다. 원래 우리가 질량은 킬로그램이라고 그러고 무게는 킬로그램 중 이렇게 붙여죠. 그래서 중력 그 상수를 곱해준 값이 나와요. 근데 이제 요 지표면 중력은 이렇게 구한다라는 걸 좀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메인에서 그 이제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걸 어떤 식으로 실행시키냐면 이런 식으로 실행시켜요. 예를 들어서 자바, 이제 요거 자바하고 이제 자바 요 프로그램을 실행해 달라 이런 거죠. 그래서 플래닛이라는 프로그램을 실행하면은 요 이제 메인이 구동되겠죠. 구동되면서 175 값을 주면 요게 이제 나중에 이제 메인에서 받아먹는 아기먼트의 이게 0번째고 이게 첫 번째예요. 그 프로그램 명 자체는 0번째, 그다음에 주어지는 값들은 다 첫 번째 아기먼트, 두 번째 아기먼트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여기는 175 질량 175를 주어진 거죠. 요게 그 수성에서는 얼마에 해당하고 금성에서는 얼마 값으로 되는 건지 그 값을 변환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래서 아기먼트 요 랭스 주어진 게 1이 아니면, 예를 들어서 플래닛에서 이걸 빼먹었다든지 이걸 숫자를 더 줬다든지, 요걸 항상 하나만 줘야 됩니다. 플래닛하고 값을 하나만 줘야 되는데 다른 값 뭐 안 줬다든지 두 개 이상을 주면은 이제 오류기 때문에 그때는 오류 메시지 끝내라는 얘기죠. 근데 하나를 제대로 줬으면은 이제 그 요 어스 웨이트 지구에서의 무게는 파스 더블 해가지고 아그스 1 해가지고 175 하고 주어진 175.0으로 들어가겠죠. 요거를 받아 먹어서 요거를 더블 객체로 변환하는 거죠. 더블 객체로 변환해가지고 더블 객체로 들어오는 거를 이제 이 파스 더블하면 더블 타입의 기본 타입으로 변환해줘요. 아까 파스 인트, 파스 더블처럼 그 기본 타입으로 변환해줘서 더블 타입의 어즈 웨이트에다 집어넣어주고, 그 다음에 그 어즈 웨이트는 이제 나중에 구하고, 그 다음에 그 구한 어즈 웨이트를 그 지구 객체, 어스 객체, 그 이넘 타입의 플래닛 그 클래스에 정의된 상수들, 그거를 생성하면서 상수 객체가 생성된다 그랬죠. 그런 상수 객체의 서피스 그래비티를 돌려면 서피스 그래비티, 아까 이제 요거죠. 서피스 그래비티를 나눠주면은 요게 이제 질량이 나옵니다. 아까 우리가 질량 곱하기 서피스 그래비티가 그 어스 웨이트니까, 요 지표면 무게니까 그 무게를 서피스 그래비티로 나눠주면은 질량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지구에서의 무게를 요게 이제 지구에서 무게가 175라는 거예요. 지구에서 무게가 175면은 수성에서는 얼마 몇 킬로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금성에서는 몇 킬로, 지구에서는 175고 화성에서는 66킬로, 뭐 목성 가면 442킬로, 무지하게 무거워지죠. 그만큼 중력 이 표면 중력이 세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구해 가지고 여기서 이제 values를 썼죠. planet.values를 쓰면 플래닛이 가지고 있는 상수들에 대한 그것들을 순서대로, 그러니까 상수 객체들이에요. 머큐리 객체, 비너스 객체, 어스 객체, 마스 객체, 주피터 객체, 세턴 객체, 우라너스 객체, 넵튠 객체를 쫙 순서대로 해가지고 배열, 상수 객체들을 배열을 가지고 리턴해 주죠. 그럼 요게 그 아까 얘기한 그 8개 객체가 배열로 잡힙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가 마스 객체, 머큐리 객체, 비너스 객체 이렇게 잡히겠죠. 그래서 그 객체들의 배열을 하나하나를 이제 플래닛 타입의 객체죠. 플래닛 타입의 객체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P로 해가지고 그 플래닛 객체 타입 P를 선언한 요 P는 요소죠. 객체 하나하나에. 그러니까 P는 머큐리 객체 혹은 어스 객체, 뭐 마스 객체 하나하나를 대응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돌리면서 제일 처음에 머큐리 객체에 대해서 요 P에서의 제일 처음엔 머큐리가 나오겠죠. 머큐리에서의 너의 무게는 서피스 웨이트하고 매스. 요 이제 서피스 웨이트에 질량을 넣어주면 질량이 요 매스죠. 지금 지구에서 무게를 이제 받아가지고 지구에서 무게를 지구에서의 서피스 그래비티로 나누면은 지구에서의 질량이 나오죠. 그래서 지구에서의 질량을 요 서피스 웨이트에다 집어넣어주면은 머큐리, 그다음 비너스는 비너스. 제일 처음에 머큐리에 대해서 할 거예요. 그 머큐리를 잡아가지고 머큐리 해가지고 서피스 웨이트에서 메시지 집어넣으면 머큐리에 대한 이게 돌아가요. 머큐리에 대해서는 질량과 반지름이 얼마니까 그걸 가지고 요걸 다 계산해가지고 그 서피스 웨이트를 찍어냅니다. 그래서 your weight on mercury는 66.107583이다 라고 찍어주고, 그 다음 또 for업 돌면은 그 다음에는 비너스 객체를 가지고 또 요 메소드를 다 돌립니다. 그러니까 모든 머큐리 객체에 대한 이 메소드들이 돌아가면서 값이 다 다르게 나와요. 왜냐하면 속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각각에 대해서 머큐리에 대해서는 얼마, 비너스에 대해서는 얼마, 이게 다 찍어줍니다. 알겠죠? 이해하겠죠? 혹시 이해 안 가는 게 있으면 나중에 질문 시간에 질문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제 간단한 것도 클래스 뭐 이넘 테스트 해가지고 데이 아까 퍼블릭 이넘 데이 퍼블릭 이넘 데이 해가지고 여기 이제 선데이 아까 그 선언한 거 있죠. 그게 이제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요거죠. 요거는 이제 선언 안 했는데 요건 앞에 이제 퍼블릭 이넘 데이 하고 여기 이제 있다고 생각하자는 얘기죠. 요 앞에 이제 퍼블릭 이넘 데이, 뭐 썬데이, 먼데이고 이제 선언돼 있다 치자는 얘기죠. 그래서 이넘 테스트 하면서 요 이넘 테스트 이제 요거는 클래스입니다. 요거를 사용하고 있는 요 이넘 클래스하고 같이 선언돼 가지고, 그래서 이넘 테스트는 이제 뉴를 선언해야 되겠죠. 한다면 그래서 그 생성하면서 데이를 어떤 그 이넘 객체 중에 어떤 놈이냐 하는 걸 가지고 이제 초기화 시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public tell what day is 그 요일이 뭐냐라는 걸 이제 찍어주는 스위치 데이 하면은 그 스위치 문에서 초기에는 여기 정수만 됐다 그랬는데 이제 자바 8인가부터는 이게 스트링도 되고 이넘 객체도 여기에 들어갈, 스트링 객체나 이넘 객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넘 객체를 받아서 이넘 객체가 먼데이 객체면 먼데이자 베스다 멍데이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빠져나가고 화수목 금에 대해서는 지금 없고, 그 다음에 프라이데이면은 그 프라이데이자 베터, 그리고 나서 세터데이 썬데이에 여기 브레이크 없죠. 그러면 세터데이나 썬데이는 같이 취급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위크엔드 베스트, 아주 기분 좋은 날이다. 이것저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은 미드데이사 쏘쏘 그저 그렇다. 이제 이렇게 찍어달라는 얘기죠. 그게 이제 tell what day is. 그래서 메인에서 이제 어떻게 돌아갈 거냐면은
enum 테스트 포스트 enum 테스트하고 포스트 데이 하고 new enum 데이하고 뭐 데이 닷 먼데이를 이제 집어넣죠. enum 객체 중에 데이라는 enum 객체에 먼데이 객체다. 먼데이를 이제 타입을 집어넣어주면 포스트 데이 넣고 포스트 데이 가지고 있는 tell what days 각이 썬데이, 먼데이가 다 똑같은 메소드를 가지고 돌아갈 수가 있죠. 썬데이 객체, 그 먼데이 객체, 뭐 튜스데이 객체다. 그래갖고 이 what days 지금 뭘 찍겠어요? 먼데이니까 먼데이사 bet 이걸 찍어줄 거고 그 다음에 enum that third day 해가지고 enum that third day Wednesday를 찍으면은 소소를 찍겠죠. 그 다음에 이제 Friday 찍으면 better를 찍을 거고 Saturday 찍으면 best다 찍을 거고 Sunday를 찍으면은 best다. 먼저 이렇게 찍는다. Saturday도 best고 그 Sunday도 best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 이렇게 해서 그 일단 그 유용한 클래스들에 대해서 맞추는 걸로 하겠어요. 유용한 타입. 그래서 우리가 배운 스트링 타입, 그 다음에 넘버 타입, 그 다음에 이제 그 매스 클래스, 그 다음에 매스 타입, 그 다음에 이넘 타입, 이넘 클래스. 요것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특히 이넘 타입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 그 자동으로 생성되면서 그 상수들을 각 상수들마다 그 동일한 필드와 메소드들을 다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제 속성에 따라서 값이 다 달라진다. 속성이 안 선언되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속성이 선언 안 되면 모든 것들이 동일한 메소드에 동일한 값을 낼 거기 때문에 굳이 이제 그런 메소드나 그런 것들이 굳이 필요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속성에 따라서 다른 값들이 나온다면은 속성을 선언해주고 이제 메소드나 돌릴 때마다 다른 값이 나올 수 있어요. 속성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요 중요한 요 enum 클래스가 가지는 특징들 그리고 이제 아까 그 values라는 메소드 enum 클래스가 생성되면서 자동으로 그 집어넣어주는 그거는 이제 enum 타입의 enum 그 java.util.math인가 거기 그 java.lang. 메소드 java.lang.num 클래스로부터 상속을 받는데 그 java.lang.enum이 가지고 있는 메소드 중에 하나가 이제 그 values라는 메소드 이제 그거는 이제 상수 객체들의 그 enum 클래스가 생성되면서 객체로 거기에 상수들이 다 객체화시킨 그 순서대로 객체화시킨 배열 객체들의 배열을 리턴한다고 그랬죠. 그 values라는 메소드를 좀 잘 알아두시고 자 이상으로 해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제 배열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